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조용한 마을을 조금 소란스럽게 만들었다. 오랜 여정에 지친 듯 남루한 행색의 남자는 깊게 눌러쓴 후드 끝자락을 슬쩍 들어올려 앞을 바라보았다. 남자의 눈앞에 보이는 것은 아라드 대륙 서쪽의 어딘가에 있는 이름 없고 평범한 작은 마을이었다. 가볍게 부는 바람에 지저귀는 새소리가 들려오고 산으로 둘러싸인 작고 평화로운 마을. 데로스 제국이 펠로스 제국의 후예를 자칭하며 정복전쟁을 시작한 후 수십 년간 소란스러움이 멈추지 않고 있는 아라드 대륙의 동쪽과는 너무나 상반된 분위기였다. 그동안의 여정이 얼마나 고되었는지를 알려주는 듯했던 깊은 숨소리와 함께 주변을 돌아보았다. 분명 깨끗하고 평화로운 마을처럼 보였지만 돌아다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 순간 남자는 이 세상에 홀로 남은 것만 같은 괴리감이 들었고, 그것은 쉴 틈 없이 홀로 걸어온 자신의 걸음과 맞물려 더 증폭되었다. 나는 지금 왜 여기 온 것이지? 그리고 무엇을 하고 있었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었더라? 깊은 정적과 함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소용돌이처럼 휘몰아쳐 커지는 불안함이 순식간에 남자를 지배했지만 아주 작은 소음과 함께 사라졌다. 야호! 거기서! 그 모습은 마치 아무것도 없을 것만 같았던 이 마을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남자에게 알려주려는 듯 과장되어 보였다. 남자의 시선이 소리가 난 곳으로 옮겨졌고 골목 사이에서 두 명의 아이가 튀어나와 달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앞서서 달려오던 아이는 자신을 쫓는 다른 아이를 보느라 그 앞에 서 있는 남자를 발견하지 못한 모양이었다. 아야야야. 거칠기는 했지만 참으로 오랜만의 접촉이었다. 작은 충돌과 함께 엉덩방아를 찧은 아이는 얼얼한 코를 만지작거리며 고개를 들어 남자를 바라보았다. 남자는 담담하게 무릎을 꿇고 아이의 눈높이를 맞췄다. 낡은 두건을 두른 아이는 겁을 먹은 듯 남자를 바라보고 있었고, 뒤에서 쫓아오던 아이가 머뭇거리며 다가왔다. 저기 아저씨, 그거... 아이의 작은 손이 가리키는 곳에는 떨어진 동전이 있었다. 아주 작은 동전 하나. 저 아이의 동전을 훔치려던 건가? 남자는 그 동전을 집어 자신과 부딪힌 아이를 바라보았다. 눈빛으로 거절하고 있었지만 남자는 무시하고 그 동전을 뒤에 따라온 아이에게 건네었다. 감사합니다. 아이는 꾸벅 인사를 하고 돌아갔다. 잠시 시선을 다른 곳에 두었던 남자는 어느새 훌훌 털고 일어난 아이를 다시 바라보았다. 자신이 훔친 동전을 멋대로 돌려준 남자의 행동에 여느 아이처럼 화낼 법도 했지만 아이는 오히려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남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저씨, 이곳에서는 못 보던 사람이네요? 그래, 지금 이곳에 처음 왔으니까. 남자의 말에 아이의 눈이 더 반짝였다. 그리고 남자가 향하려던 곳을 가늠해보고는 놀라 말했다. 설마 저쪽으로 가려는 거예요? 그래, 저쪽으로 가면 안 돼요. 어째서? 저쪽은 숲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더 가면 사막밖에 없어요. 인간들도 살지 않고요. 그게 무슨 소리야? 남자는 시선을 돌려 아이가 가리키는 방향을 보았다. 울창한 숲밖에 보이지 않는 저 너머가 조금만 나아가면 사막만 있을 거라는 말이 선뜻 믿기지 않았다. 내가 보기에는 저 울창한 숲이 이어질 것 같은데. 아니야, 저긴 옛날에 나쁜 저주를 받아서 사막이 되었어요. 저주? 네, 그래서 지금은 아무도 찾지 않는 사막이 되었고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한 방 맞은 듯한 남자의 표정에 아이의 표정이 짐짓 진지해졌다. 아이는 마치 들통나면 안 되는 비밀이라도 되는 듯 남자의 귀에 다가가 속삭였다. 어른들은 나쁜 인간들이 우리의 숲에 불을 질러서 그렇게 되었다고 말해요. 숲에 불을 지르다니. 어째서? 우리 숲의 보물을 빼앗아가려고 그런 거죠. 보물? 네, 무지무지 값진 보물이에요. 남자는 아이의 말에서 작은 어긋남을 느꼈다. 자신은 마치 인간이 아니라는 듯 선을 긋는 말투. 그리고 묘하게 신비로운 눈동자가 그제야 남자의 눈에 보였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째서 불을 지른 거니? 우리가 숲속의 보물을 감춘 거로 생각했으니까요. 인간들은 우리보다 약해요. 그래서 우리의 숲에 불을 질러서 숲을 없애고 보물을 찾으려고 한 거죠. 그래서 보물을 찾아갔어? 아니요. 그들은 아무것도 찾지 못했어요. 인간들이 좋아하는 건 애당초 숲속에는 없었으니까. 그럼 그 보물이라는 건 아직 남아있는 거야? 아니요. 보물은 없어졌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보물을 찾지 못했다면서. 네. 하지만 정작 진짜 보물을 인간들이 모두 불태워버렸죠. 아이의 말에 어쩌면 자신이 그 오랜 기간 걸어온 방향이 아주 사소하게 틀어져 있었던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후에 우리는 다시 숲을 만들려고 했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빠르게 사막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사소한 틀어짐은 오랜 시간이 흘러 꽤 큰 차이가 되어 엉뚱한 곳을 방황케 했지만 그 말은 작은 깨달음으로도 원래 자리를 찾을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저 인간 꼬맹이의 동전을 훔치려던 건 정당한 일이라는 거죠. 장황한 이야기가 결국 이상한 결론에 닿는 것을 보며 남자는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래, 이해했어. 하지만 난 저곳으로 가봐야겠는걸? 에? 지금 제 이야기를 어떻게 들은 거예요? 지금 보이는 것과 다르게 진짜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글쎄, 너의 도둑질을 정당화하는 이야기로? 그렇게 생각하는 남자의 손이 천천히 아이의 얼굴을 가린 후드에 다가갔다. 아이는 놀란 듯 몸을 움츠렸지만 남자의 눈을 바라보며 그 손을 피하지 않았다. 후드가 내려가자 숨겨져 있던 길쭉한 귀가 보였다. 기껏 가린 정체를 들킨 아이는 당황한 나머지 잔뜩 겁먹고 눈을 감았다. 아이는 인간이 아닌 요정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남자는 아무런 행동도 말도 하지 않았고 슬며시 눈을 뜬 아이가 남자를 바라보았다. 남자는 아무런 차별 없는 눈으로 아이를 내려다보고 있었고 아이는 남자를 더 자세히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아저씨는 순수하네요. 무심코 나온 아이의 말에 남자가 웃었다. 순수? 너처럼 어린아이에게 들을 말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요? 그럼 뭐라고 그래야 하지? 아이는 고심하는 듯했다. 그리고 자신 없는 표정과 손가락으로 남자를 슬쩍 가리키며 말했다. 선하다? 아이의 말에 남자는 천천히 하늘을 바라보았다. 남자의 눈은 일렁이는 하늘 너머 더 깊이 숨겨진 무언가를 바라보는 것만 같았다. 선. 이 짧은 한 단어는 남자가 스스로 해야 할 일과는 어쩌면 거리가 있었음에도 잊어서는 안 되는 본질임은 분명했다. 남자는 알고 있다. 선한 의지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많다는 것을.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기 위해선 선이 바탕이 되어야 함은 분명하지만 오로지 그것만이 옳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남자는 알고 있었다.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구나. 아저씨, 울어요?
이런, 숨겨보려고 했는데 보였어? 남자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이는 사막으로 향하려는 남자를 더 말리지 않았다. 자연스럽게 일어선 남자의 손을 잡은 아이는 남자를 올려다보았다. 그런데 아저씨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마법사? 아니면 무언가? 마법사는 맞지만 모험가라. 그렇게 불리는 것도 썩 괜찮은 것 같지만 괜찮은 것 같지만 남자가 하는 일이 모험이던가? 아니, 그보다는 어떤 목적을 가진 여정에 가깝다. 생각을 정리한 남자가 아이에게 대답했다. 여행자가 더 어울릴 것 같아. 여행자? 그게 모험가랑 뭐가 다른 거예요? 그건 말이다. 요정 아이의 말에 대답해주는 남자의 이야기와 함께 잠시 멈췄던 발걸음이 가볍게 시작되었다.